고향 장항 제1풍경채 아파트 분양 받아도 될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이 고향 장항 풍경채는 27일 청약 저축을 하고 1순위가 26일에 합니다. 당첨자 발표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이거는 보시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사업 계열 한번 볼게요. 사업 계열에서는 세대수는 조금 커요. 1184세대. 인간에서는 제공하기, 공급하기 힘든 세대죠. 1184대면은 굉장히 대단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높이는 지상 29층입니다. 29층은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높은 아파트는 아닌데 아마 일산에서 29층이면은 뭐 구축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이가 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6개 동이고 전 세대가 전부 84 타입 국민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평수죠. 이게 뭐 작은 평수, 큰 평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84 타입으로 국민 평형으로 모두가 전 세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전 세대가 전부 다 한강뷰를 바라보는 남향으로 이제 배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은 한강뷰를 보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고향 장항 제1풍경채는 한강뷰를 보여주고 그 한강뷰를 바라보는데 그 남향을 설치했다. 이 부분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가 많은 만큼 이제 공사가 시작하겠죠. 지나다 보면은 공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6년 12월달 아직도 한참 남았죠. 요때 이제 입주를 예정을 하는데 요 날짜가 딱 지켜질지 아니면 조금 더 뭐 한두 달 당겨질지 밀릴지 요즘 과거에는 보통 제 날짜에 입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사가 빨라지는 것보다도 한 달, 두 달, 심지어 뭐 몇 개월도 늦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입주 예정입니다. 2026년 12월에.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여기는 실거주 의무만 여기 청약을 가입해서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둔촌 주공아파트 아시죠? 지금 실거주 의무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영상을 앞으로 좀 다룰 부분인데 지금 둔촌 주공 때문에 실거주를 폐지하겠다고 알고 있어서 분양받은 사람들 개박살 났어요. 그래서 제1풍경채는 실거주 의무자가 분양을 받아야 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를 한번 보시죠. 자, 요 부분이 이제 공공택지 개발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 정도 부분은 이거는 아니에요. 기존에 뭐 있는 게 있으니까는. 아무튼 대충 요 부분인데, 여기서 문이라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제1풍경채 위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 주황색 부분이 3호선 라인이고요. 요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기 신도시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장항 IC 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요 제1풍경채 자리, 요게 이제 현 위치에서 요 파란색 부분이 한강이에요. 한강.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뷰가 나올 수 있죠. 물론 앞에 있는 단지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뒤에 있는 단지들은 안 나온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예. 그리고 요 연두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들은 사람도 모를 거예요. 이 연두색 부분 뭐냐면은 구린데 철조망 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이 안쪽에는 북한에서 넘어오지 못하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 부분에서 일산에 사는 사람도 이 부분은 들어가지 못해요. 예, 특별한 경우 뭐 관계자 사람들이 뭐 들어가는 경우에서 농사 짓는 경우도 간혹 보이는 경우 있는데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에서 공공택지 부분 요 부분 확대하면 요 부분인데 B1이 제1풍경채 자리고 요 부분들이 전부 다 주거가 들어올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공공택지가 규모는 굉장히 큰 편이라고 속해 있어요. 왜냐면은 일기 신도시들이 대부분이 주거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호수공원 바라보는데 그 도로변에는 전부 다 오피스텔이 들었어요.
그 오피스텔 어떤 오피스텔이냐? 처음에는 평수 큰 것들이 오피스텔에 있어서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했다가 또 평수가 굉장히 작은 것도 있어요. 그 평수 작은 거는 과거에 성매매 그런 걸로 좋지 않는 그걸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오피스텔 자리가 사실은 분당처럼 아파트가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왜? 호수공원 바라보는 뷰니까. 근데 거기다 전부 다 오피스텔 다 지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일산이 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그 부분도 한몫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위치를 조금 더 보죠.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염역, 정박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보로 1시간을 걸어야지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건 이용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엄청 멀어요.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더라도 여기 주염역과 정박선 이용하는데 너무 멀어요. 걷기 굉장히 힘든 거리란 말이에요. 대신에 자유로 킨텍스 IC나 제2자유로 한류월드 IC는 접근하기 굉장히 유리해요. IC 옆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장항IC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이동에는 굉장히 수월하지만 아마 지하철역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것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쫙 해졌죠? 이 GTX-A 이거 굉장히 떠들었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맛이 가니까는 요 얘기 쏙 들어갔는데, GTX-A 킨텍스역이 이제 2024년 얼마 안 남았죠? 개통 예정이 돼 있어요. 요게 있으면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거로 이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이 오픈하기 전에, 생기기 전에가 이슈화가 되지, 막상 오픈하면은 의외로, 물론 생각 외로도 호응이 좋은 거, 높은 것도 있지만은 오픈해가지고 큰 영향을 못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GTX-A는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교통 여건의 부분에서는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장항제일풍경채는 이 택지 개발 지구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인프라 형성에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예. 보통 신도시들이 상가 들어서고 들어서고 주택 들어설 때도 보통 5년 10년 걸린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택지 개발 지구는 이 제일풍경채 이 있는 자리는 그 이상 걸릴지 그 이내로 끊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도 인프라 형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일산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일산 상권을 이용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지하철 주염역, 정박선역, 마두용, 여기 지하철 3호 라인인데 일산에서요 가장 핫한 동네를 할 수 있어요. 여기 학원, 상권, 상업시설 이런 거를 먼 거리로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아마 자가용 가지고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마을버스나 왜냐면 버스가 다니기에는 조금 쉽지 않고, 제가 보기엔 마을버스 훗날에 또는 자가용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인근에는 라페스타브 웨스턴돔이 있어요. 요것도 이용할 때는 걸어서는 1시간 걸리니까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는 거, 요 앞에 보이는 게 웨스턴돔이에요. 요게 웨스턴돔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웨스턴돔이고, 옆에 있는 부분은 라페스타예요. 예. 어때요? 조감도 보니까는 굉장히 예뻐 보이고 좋죠? 한때는 여기가 일산의 쇼핑몰의 메인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던 자리예요. 이곳이. 근데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쇠퇴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맛이 갔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이 북적북적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빈 상가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상권으로 보신다면은 아까 그 킨텍스에 있는 그 라페스타가 이 호수공원 앞에 있고요. 그리고 원마운트가 웨스턴돔이 있어요. 웨스턴돔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라페스타가 있는데, 라페스타는 호수공원 길 건너서 라페스타가 있고, 그리고
생긴 지 한 4, 5년 됐나? 그 다음에 이 외도막을 앞에보다 먼저, 그러니까 뒤늦게 신형으로 지었다 해야 되나? 한 4, 5년이 아니구나. 한 10년 정도? 9년, 10년 정도? 뭐 정확치는 않지만 이 언마운트가 생겼어요. 언마운트몰. 이것도 쇼핑몰인데 사실 일산이 소비도시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약한 동네예요. 그래서 웨스턴돔, 라페스타, 언마운트, 그리고 그 옆에 또 최근에 언마운트 옆에 가로수 상가라고도 크게 이제 상가가 생겼는데 이렇게 쪼개 먹으니까는 여기들이 굉장히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는요. 예. 그리고 여기 GTX, 킨텍스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가 택지 개발 중에 풍경채인데 보기에는 가까워 보이죠. 예, 가까워 보이지만은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는 정발산이라는 조그만 야산 같은 건데 뭐 일산에 사는 사람도 여기는 뭐 자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상권이 이 부분이 1기 신도시 상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킨텍스 전시장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분에 있어요. 킨텍스 전시장은요. 그래서 일반 상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트는 대표적인 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요. 예, 물론 뭐 거기에 뭐 조그만 마트들이 좀 있고 좀 대형 마트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라고 굉장히 큰 게 있어요. 롯데마트보다 더 큰 게 뭐야? 롯데마트가 아니라 롯데에서 운영하는 거 굉장히 큰 백화점 같은 마트 같은 뭐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트가 없어졌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그런 거 모방했는데 그게 영업을 아예 안 해요. 안 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는 롯데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롯데백화점은 생긴 지가 오래돼가지고 조금 노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현대백화점은 굉장히 좀 세련됐어요. 세련됐고 다른 타 백화점에 비해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그 조용히 이제 쇼핑하기에는 좋다는 점. 그 외에도 뭐 NC백화점도 있는데 그 백화점이라는 말하기보다도 그냥 조금 뭐 동네에서 이제 쇼핑몰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뭐 그런 백화점이 있어요. 아무튼 일산에서는 롯데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은 아까 지금 얘기했던 언마운트, 라페스타, 웨스턴돔 지금은 많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고양장 제일 풍경채 학군을 좀 말씀드리면 이 택지 개발지구 내에 2024년 9월에 설립 예정이에요. 뭐가? 장항초등학교고요. 여기 도보로 8분으로 통학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초등학생한테 8분이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요즘 아파트 내에도 있고 바로 길 건너서 학교가 있는데 8분이면은 여기서 이게 8분이지 아직 생기지가 않아서 거리를 뭐 재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초등학생이 그랬을 때는 8분보다 더 이상으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내에서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설립 예정 다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돼 있겠죠. 이거 있으면 요즘에는 다 있어야 되니까요. 자연 환경을 한번 봐볼게요. 일산에. 왜냐면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일산은 자연 환경은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산의 메카 호수공원이죠. 일산은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과 굉장히 가까운 게 장점이 있어요. 예? 인근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일산에 사신 분들은 호수공원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물론 외부에서도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내에 한강뷰라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이 아파트가. 왜? 한강뷰는 뭐 알다시피 당연히 이 아파트가 한강 보기가 보인다면 희소가치가 있고 희소가치가 있다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 왜? 찾는 사람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청약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실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에요. 5년. 이건 무조건 실거주자만 청약을 해야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지금쯤 아마
이게 지금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영상을 찍기 일주일 전만 해도 아마 미분양이 되면은 내가 한번 주실까라고도 생각했었어요. 예, 예. 했지만은 아마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높은 경쟁률로 해가지고 뭐 높다는 게 과거처럼 높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워낙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다른 데는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미분양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겠네요. 공급 정보를 드릴게요. 여기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예, 세 가지 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84 타입이 인기가 가장 많아요. 예, 선호도가 가장 높고요. 뭐 아까 지금 84제곱미터는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84 타입 A 타입이 선호도가 가장 높아요. 가격도 84 타입 A가 조금 더 높아요. 현재 분양가는 7억 초반대예요. 7억 2천서부터 7억 3천만 초반인데 참고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아파트를 가더라도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타입을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은 10중 8구 그럴 때는 A 타입을 선호하세요. A 타입을 정하세요. 웬만하면은. 왜냐면 A 타입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타입으로 건설사에서 그렇게 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타입으로 웬만하면 가시는 게 좋다. 물론 나는 타입이 다른 평형이 좋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요. 네. 그리고 주변 시설을 볼게요. 이 주변 시설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1기 신도시가요. 일산 구축 아파트 주연역 여세권 기준 했을 때 6억 후반대 시세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요. 지금 가격이 지금 좀 빠진 상태예요. 이것도요. 1기 신도시가 이제 재건축이 이제 얘기가 설렁설렁 나오고 있는데, 자, 얘기가 설렁설렁 나온다면 제가 보기엔 일단은 10년은 있어야 돼요. 10년은. 그러면 여기도 재건축할 거예요. 재건축하면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참고로 일산보다 파주가 집값이 더 비싸요. 저도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파주는 신축 아파트고 일산 아파트는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는 선호도를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더라고요. 근데 일산에 또 계신 분들은 그쪽에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파주 쪽으로 좀 많이 가요. 그동안에 일산에 아파트 공급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일 풍경채에서 아파트 공급하는 거는 좀 일산에 있는 사람들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 일부 그리고 파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일산 1기 신도시는 장점이 재건축 가격이 무조건 상승을 합니다.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인프라는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인프라가 잘 돼 있거든요.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는 여기도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주역역에 있는 인근 구축 아파트가 이제 6억원대 후반으로 생각하면은 자 제일 풍경채 아파트가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새 아파트가 파주가 더 비싸다 했죠. 이 제일 풍경채 아파트가 파주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싼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어디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가격 차이 메리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제일 풍경채하고 이 인근 아파트 시세를 비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어요. 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뭐냐? 제일 풍경채 가격이 싸다. 예. 왜냐면은 제일 풍경채 처음에 분양가 나왔을 때 비싸지 않나?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분상가가 적용되는 곳이고 7억 초반대라면은 분양 가격은 메리트 분명히 있는 부분은 맞아요. 왜냐면은 일산에서도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식사동에 있는 그 아파트 이름을 까먹었어요. 거기도 분양가가 9억이었어요. 9억. 근데도 그때는 2, 3년 전에 분양했었거든요.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팔렸어요. 그거에 비한다면 저 같으면 제일 풍경채를 선택을 해요. 왜? 위치가 훨씬 좋고 가격도 훨씬 더 싸고 하기 때문에요. 네. 식사동 쪽에 있는 데는 위치가 굉장히 안 좋다는 점 기억하세요. 별로 안 좋아요. 식사에서 아이스탄 나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 식사에서 뭐 인프라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학원 다니려면 다 주변면 쪽으로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 3호선 라인으로.
그리고 일산에 다 구축 아파트냐?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가 한 군데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GTX, 킨텍스 역세권이라고 신축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기가 11억대에서 13억대 시세가 형성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항제일 풍경차고 비교했을 때 이곳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킨텍스 역세권 신축 아파트, 여기가 공무원도 당시에 구속이 됐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일산 킨텍스 빈 나다지 땅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를 굉장히 특혜 조건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오피스,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몇 개 없고 전부 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아파트처럼 만든 거예요. 타워팰리스처럼 그런 오피스텔인데 그게 아파트처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분양가가 600만 원 있었어요. 물론 경기가 좋아가지고 분양이 굉장히 핫했던 걸 기억나는데, 분양가가 거기는 지금 과거에 비교했을 때 더블은 뭐 됐는데 뭐 더블 안 된 곳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저는 인프라 부분에서는 앞으로 봤을 때는 제일 풍경치 자리가 좀 낫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킨텍스 있잖아요. 이 신축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뭐 잘 50 몇 층 돼요. 다 전부 다 엄청 높아요. 제 특혜를 줬다 했잖아요. 용적률을 이빠이 줘버리니까 층수가 50 몇 층 될 거예요. 엄청 높아요. 근데 밤에는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깜깜해요.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목이 뭐예요? 고향 장안 풍경채 아파트 분양 받아도 될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분양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분양 받으세요. 여기 가격 올라갑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